안녕하세요. 주현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자리표, 조표, 박자표, 자조박 순서로 쓴다는 거,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는 쥐음, 즉 소를 가르쳐주는 자리표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음표부터 시작할게요. 음표를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이 자리가 솔, 즉 쥐를 가르쳐주는 클래프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가 가온도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줄칸 줄칸 넘어가면 돼요. 도, 레, 미, 파, 솔. 여기가 솔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솔 맞죠? 삐뚤어졌다. 라, 시, 도, 레, 미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줄칸 줄칸으로요. 개 이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제 음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음표, 동그랗게 생긴 음표. 이거 보기는 봤는데 이 음표의 이름이 뭘까요? 이 음표는 온음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음표를 그려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온음표예요. 온음표는 이렇게 온자가 써집니다. 아주 앙증맞게 쓸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로 온자가 써지는 거야. 그래서 온음표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뻥입니다. 그리고 온음표를 2등분 했을 때, 2개로 나눴을 때는 2분음표가 돼요. 온음표를 4개로 나눴을 때는 4분음표, 즉 2분음표를 2개씩 나눴을 때입니다. 또 각각의 음표를 2개씩 나눴을 때는 4분음표는 8분음표가 되고요. 8분음표는 또 2개로 나눴을 때 16분음표가 되고 16분음표는 또 2개로 나눴을 때 32분음표. 그래서 온음표에서 2분음표로 갈 땐 기둥이 하나씩 생기고 4분음표로 갈 때는 까맣게 칠해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꼬리가 하나씩 붙어요. 온음표를 8등분 했을 때 이 음표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온음표를 이만큼 잘랐으니까 아무래도 2분음표보다 더 작은 단위겠죠. 점점 숫자가 높아질수록 음표는 짧아집니다. 꼬리가 많아질수록 음표는 또 짧아집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보시면 온음표를 2개로 쪼갰을 때 2분음표, 2분음표를 또 2개로 쪼개면 4분음표, 4분음표를 또 2개로 쪼개면 8분음표, 8분음표를 또 2개로 쪼갰을 때는 16분음표, 16분음표를 2개로 쪼개면 32분음표, 32분음표를 2개로 쪼개면 64분음표, 64분음표를 2개로 쪼개면 128분음표가 나오는데요. 꼬리가 많아질수록 점점 음표는 짧아집니다. 자, 이번엔 쉼표의 모형을 한번 볼게요. 자, 온심표 이렇게 생겼어요. 2분심표, 4분심표, 8분심표, 8분심표는 음표처럼 똑같이 꼬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16분음표 2개, 32분음표 3개, 64분음표 4개, 128분음표가 나오는 음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5개짜리입니다. 다지류 같죠? 점점 꼬리가 많아집니다. 음표는 정해진 음높이가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가 음표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쉼표는 정해진 음높이가 없잖아요. 그냥 쉬는 거니까. 그럼 쉼표는 어디다 적을까요?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일단 온음표와 온심표와 이분심표를 헛갈리지 않게 가르쳐 드릴게요. 온심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5선 안에 그리지 않고 그릴 때는 빨리 칠해져라. 빨리. 이게 온심표, 얘는 이분심표가 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다가 사과를 얹을 때 더 많이 얹을 수 있는 게 뭐야? 얘죠? 얘가 더 길이가 긴 온심표고 얘가 이분심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쉼표의 위치는 항상 셋째 칸입니다. 셋째 칸 여기다가 온심표를 쓰시는데 간혹 이렇게 쓰시고 굳이 줄을 그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여기 선이 있는데 좀 쉽게 삽시다. 있으면 그냥 있는 거 활용하세요. 그냥 이대로 여기다 그리시면 됩니다. 온심표 셋째 칸,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셋째 칸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분심표는 셋째 칸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간혹 온심표를 길게 적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적거나 이러면 이거는 2분의 4박자라는 2분음표가 4개면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이 쉼표, 즉 이렇게 생긴 음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겹온음표라고 하거든요. 겹온음표랑 같은 길이인 겹온심표입니다. 그리실 때 반만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반만 이렇게 박쥐처럼 매달아져 있으면 온심표, 그리고 이렇게
올려놨으면 이분심표. 한마디를 모두 쉴 때는 이렇게 온심표로 씁니다. 박자별로 다 나눠서 쓰지 않고 이렇게 단위가 큰 2분의 4박자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 온심표를 쓰면 됩니다. 이러면 한마디로 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섞은 박자, 혼합 박자 같은 경우는 자기 박자에 맞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겹 온심표, 온심표, 이분심표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겹 온심표, 이분심표, 온심표 전부 셋째 칸에다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4분심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찍찍찍찍 이렇게 4분심표예요. 그리고 8분심표도 이 동그라미가 셋째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모든 점 같은 기호는 전부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16분심표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쉼표 그리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이번엔 점음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점음표는 앞에 음표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오음표는 오음표 더하기 이게 이거의 반이니까 2분음표가 되는 거고요. 점 2분음표는 2분음표 더하기 2분음표의 반인 4분음표. 그리고 점 4분음표는 4분음표 더하기 4분음표의 반인 8분음표. 점 8분음표는 8분음표 더하기 16분음표.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16분음표 더하기 16분음표의 반인 32분음표. 얘는 32분음표 더하기 32분음표의 반인 64분음표가 됩니다. 음표를 설명하다 보니까 가끔 어린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기둥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지, 가운데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쪽에다 쓰는 게 맞는지, 이거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가운데다 쓰는 게 맞는지, 이쪽에 쓰는 게 맞는지.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쪽은 얘가 맞고요. 이쪽은 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게요. 풍선이나 막대사탕이 되면 안 돼요. 음표는 이거 일단 X, 그리고 9자, 6자, 숫자가 되면 안 돼요. 숫자가 되지 않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표는 6자나 9자 그려보고 9자가 돼. 안 되겠어요. 그럼 이쪽 있구나. 그려보고 났는데 이거 6자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6자, 9자 되시면 안 되고요. 막대사탕이나 풍선 만들지 마시고 그 반대쪽으로 써주시면 돼요. 간혹 쉼표에도 점이 붙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쉼표에도 당연히 점이 있습니다. 쉼표랑 음표랑 차별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점을 쓸 수 있고, 점은 항상 그 앞에 음표나 쉼표의 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겹점 음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겹점이 생겼어요. 점이 2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앞에 음표의 반이고 얘는 앞에 점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 더하기 2분음표 더하기 이거의 반인 4분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분음표의 겹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거의 반, 이건 또 이거의 반. 그러면 2분음표 더하기 4분음표 더하기 8분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점은 앞에 거의 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끔 음표나 쉼표에 점을 어떤 위치에 써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점은 다 칸에 있습니다. 줄에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음표다 하면 이 위에다가 위에 칸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칸에 있을 땐 같은 칸에 적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칸에 있으니까 같은 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줄에 있으면 위에 칸에. 높은 음자리표가 있어요. 그리고 성부가 만약에 2개다. 높은 음자리표가 있으니까 시하고 레가 되겠죠? 이럴 때는 같은 성부로 같은 기둥을 갖고 있을 때는 위에 칸에 씁니다. 하지만 성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위에 성부는 위에 칸에, 아래 성부는 아래 칸에 써줍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시던데 알아두세요.
4분음표를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끔 처음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음표가 나눠지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해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4분음표는 8분음표 두 개라는 거는 아시죠? 아까 4분음표는 나눠지면서 두 개로 나눠지면서 꼬리가 하나씩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이 8분음표를 두 개로 나누면 16분음표가 되죠. 꼬리가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표는 8분음표 더하기 16분음표 두 개, 꼬리를 묶었을 때나 뗐을 때나 얘는 줄이 하나, 얘는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은 4분음표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16분음표 4개짜리 하나, 둘, 셋, 넷. 아유, 음표가 파리처럼 됐다. 근데 어쨌든 아이고. 자, 이렇게 16분음표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16분음표가 4개가 되면 4분음표와 같은 길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8분음표의 점을 요렇게 합치면 8분음표의 점인 거 아시겠어요? 8분음표의 반이니까 8분음표의 점, 그리고 16분음표. 이렇게 돼도 이게 4분음표가 됩니다. 얘들을 거꾸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16분음표 두 개에 8분음표를 쓰나, 또 16분음표를 먼저 쓰고 전 8분음표를 뒤에 쓰나 다 똑같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기둥을 그릴 때 어느 위치서부터 올리고 어느 위치서부터 내리는지, 그리고 기둥의 길이는 얼만큼인지 알아볼게요. 자, 높은 자리표를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썼는데 낮은 자리표든 어떤 자리표든 똑같습니다. 셋째 줄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제일 가운데 있는 셋째 줄을 중심으로. 셋째 줄에 있는 음은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음은 꼬리를 올리시면, 기둥을 올리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음은 기둥을 내리시면 되는데, 그 기둥의 길이는 한 옥타브까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도면 도까지, 레면 레까지, 미면 미까지. 그러면 음표가 높은 자리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파하고 도하고 있다. 그리고 꼬리를 묶어야 돼요. 그럼 얘를 올려야 되나요? 내려야 되나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세 번째 줄을 중심으로 보세요. 무게중심이 좀 더 밑에 있죠. 좀 더 밑에 있을 때는 꼬리를 위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표가 많이 차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꼬리 약간 같이 올려서 그리시면 되고, 만약에 미다. 미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릴 음이 레다.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이 좀 더 밑에 치우쳐 있죠. 얘도 꼬리를 올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럴 때 얘를 다 옥타브까지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당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하고 솔이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줄을 봤을 때 무게중심, 세 번째 줄 무게중심을 봤을 때 좀 더 위에 치우쳐 있죠. 이럴 때 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항상 이 셋째 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위쪽에 있는지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지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그러면 레하고 솔이다. 무게중심 똑같죠? 이럴 때는 위로 그리셔도 되고 아래로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도, 도샵, 레, 레샵. 이 샵이라는 건 그 음에서 반음을 높여 쓰라는 거예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샵. 근데 괄호 쳐놨죠? 미샵도 괄호 쳐놓고요. 피아노 건반을 보면요. 자, 도레미파솔라시도거든요. 그런데 도 바로 위에 검은 건반 있죠? 이게 도의 샵입니다. 반음 위, 레에서 반음 올라가면 레샵, 미에서 그럼 미하고 파 사이, 그다음에 시, 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네요. 그럼 미샵은 뭘까요? 미샵은 즉 파가 됩니다. 하지만 음악에서는 이렇게 미샵과 파를 같은 소리가 날 뿐이지 다른 음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임영동음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자, 플랫은 그 음에서 반음 내려가는 거예요. 도 플랫이면 그럼 시가 될 거예요. 도, 시, 시에서 시 플랫, 반음 내려가고, 라에서 라 플랫, 솔에서 솔 플랫, 파에서 파 플랫, 즉 미에서 미 플랫, 레 플랫, 도. 그럼 샵은 이렇게 썼어요. 그럼 플랫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샵과 플랫을 좀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도샵이라면 정확하게 이 네모가 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도를 써놓고 도샵인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 네모가 정확하게 이 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C 플랫을 쓸 거예요. 그럼 C 플랫이면 플랫을 정확하게 여기다 써주셔야 이 동그라미 안에 C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보법으로 기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플랫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높은 자리표가 있으면 도 플랫은 아까 C라고 말씀드렸죠. 소리가 똑같다고. 하지만 음악에서 다른 음으로 취급합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C, 반음 내리면 C 플랫. 라, 반음 내리면 라 플랫.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샵과 플랫인데요. 이 변화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표로 쓰일 때와 임시표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음악에서 조표는 샵과 플랫이고 임시표는 샵, 플랫, 더블 샵을 X로 표시하고 더블 플랫을 플랫 2개로 표시합니다. 좀 전에 제가 조표와 임시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그 비교를 해드릴게요. 조표와 임시표의 차이. 조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조, 박, 자리표, 조표, 박자표. 자리표 바로 다음에 쓰는 게 조표입니다. 조를 알려주는 그 표인데요. 이건 나중에 조에 대해서 할 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조표는 자리표가 이렇게 있으면 자리표 바로 다음에 쓰는 게 조표입니다. 샵이면 샵조는 파도, 솔레, 라미시 이 순서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조는 시미, 라레, 솔, 도, 파 이 순서대로 쓰게 돼 있는데요. 이때 조표를 그리실 때도 똑같이 파가 샵이 붙으면 파에 정확하게 네모가 들어가게, 도가 샵이면 정확하게 도 자리에 이 네모가 들어가게, 플랫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 음에 맞게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시표는 뭐냐? 그리고 조표는 샵이 만약에 파샵만 붙어 있어요. 그럼 이 곡이 계속되는 동안은 파의 샵을 높낮이에 상관없이 전부 샵을 붙여줘야 되고요. 임시표라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임시로 쓰는 표예요. 조표처럼 전 곡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마디에서만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샵이 있어요. 이런 조인데 이 C 플랫은 이 조에 없는 음이거든요. 한 마디에서만 임시로 쓰이는, 그러면 C를 반음 내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임시표입니다. 임시표는 그 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좀 만들어 놨어요. 멜로디가 이거는 이렇게 노래 부를 수도 없는 멜로디입니다. 옛날에 예원중학교에서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길래 제가 좀 더 많이 어렵게 꽈습니다. 문제를. 자, 볼게요. 파샵이 여기 조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곡 전체를 통해서 파에 샵을 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볼게요. 파샵이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곡 전체를 통해서 파에 샵을 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얘는 그러면 당연히 파가 샵이 되겠죠. 그런데 샵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냥 파 샵일까요? 이게 파 더블 샵일까요? 파를 샵을 2번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얘는 조표의 확인입니다. 그 앞의 마디나 같은 마디에서 내추럴 또는 더블샵 어떤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소리입니다. 즉 얘랑 얘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더블샵이 되면 이건 트리플샵이 아니라 똑같이 더블샵입니다. 이 조표가 있던 없던 더블샵이 나오면 그냥 더블샵이고, 이게 제자리표가 되면 이 파를 그냥 원음으로 내란 소리입니다. 파샵이 아니라. 그럼 볼게요. 여기 샵이 붙어 있어요. 여기 파 제자리가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 1번은 파의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긴 당연히 파의 샵이겠죠. 그리고 솔의 샵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솔의 샵이 있었으니까 얘는 솔의 샵인가? 아닌가? 또 임시표가 붙었는데 같은 마디 안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임시표는 옥타브가 넘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 제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기 조표 그대로인 파샵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볼게요. 여기는 도의 샵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도의 샵입니다. 왜? 같은 마디에 있고 같은 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붙임줄이 됐을 때 얘는 뭘까요? 이런 거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얘도 마찬가지로 도의 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시표가 있어서 마디가 바뀌면 효력을 잃어버리지만 이렇게 붙임줄로 붙어 있을 때는 그 음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그럼 얘는 도샵이고 얘는 그냥 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솔샵이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파 더블샵이 됐어요. 조표가 있던 없던 파 더블샵이라고 했죠. 그런데 얘를 만약에 파 제자리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파 샵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땐 임시표를 어떻게 쓸까요? 이럴 때 파 샵이 더블샵이 있고 조표가 있어요. 파 더블샵이 있는데 얘를 파 샵을 만들고 싶다 하면 제자리를 해주고 샵을 붙이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얘를 빼먹고 샵을 붙이기도 해요. 또 제자리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파를 원음을 치고 싶다면 얘는 그냥 제자리표를 해줍니다. 제자리표는 어떤 임시표든 간에 무조건 그 음을 원음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 샵이죠. 임시표.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가 레일까요? 레 샵일까요? 얘는 얘랑 같은 마디에 있죠. 그리고 같은 높이에요. 낮은 음자리표의 이 도보다 위에 있는 이 레, 높은 음자리표 이 도보다 위에 있는 이 레 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D 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같은 자리고 같은 마디고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이 임시표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음과 사이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음은 샵이나 플랫이 붙지 않은 순수한 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음은 사이음이 되는 거죠. 이 음은 샵이나 플랫이 붙지 않았죠. 조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파에 샵이 붙었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사이음이고 얘는 원음이 되는 겁니다. 원음은 흰 건반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샵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음은 흰 건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음은 샵 또는 플랫이 붙어있는 음. 더블샵, 더블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이음은 항상 검은 건반일까요? 사이음이 검은 건반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이음은 검은 건반인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샵 같은 거. 미샵 아까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미파 사이에 반음이 없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도의 샵이면 레 샵이면 검은 건반이죠. 근데 미 샵 볼게요. 미의 샵은 반음이면 파잖아요. 흰 건반이네? 도의 플랫이다. 그러면 도에서 반음 아래니까 시? 이거 흰 건반이네? 이게 예전에 서울예고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사이음이라고 반드시 검은 건반인 건 아닙니다. 대부분 검은 건반이지만 검은 건반이 이렇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악보에 보시는 것처럼 성악곡과 기악곡은 꼬리를 묶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악곡은 한 그룹당 꼬리를 묶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악곡은 가사에 따라서 꼬리를 나눠 그립니다. 이번에는 이따는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는표는 그 길이보다 넘는 그 음을 그 길이만큼 당겨서 연주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 4분음표는 이렇게 8분음표 2개로 쪼개지고 16분음표 4개로 쪼개지고 32분음표 8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는 이 숫자는 이따는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숫자보다 넘거나 모자라는 숫자가 이따는표인데요. 그럼 2개, 4개 사이에 3이라는 숫자가 있죠? 4개하고 8개 사이에는 5, 6,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8 다음에는 9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볼게요. 이 3이 있다는 표는 이 길이, 2개로 쪼개진 그 길이로 가면 됩니다. 8분음표 3개예요. 즉, 3이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2개짜리입니다. 2개의 길이로 갈 것을 3개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즉, 이게 만약에 이렇게 3이 있다는 표다 하면 이거 2개짜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8분음표가 되겠죠. 이번에는 5 있다는 표, 6 있다는 표, 7 있다는 표는 이 16분음표의 길이로 갑니다. 칠판이 좀 흔들려갖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 5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4개짜리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8분음표 5 있다는 표다. 그럼 얘는 같은 음표 4개짜리인 얘가 되는 거예요. 8분음표 4개짜리. 즉 얘는 2분음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6개도 마찬가지예요. 자, 6 있다는 표? 그럼 얘가 4분음표 6 있다는 표입니다. 4분음표 6 있다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 6 있다는 표는 4분음표 4개짜리겠죠. 4개로 나눠지니까. 즉 얘는 5는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32분음표로 6 있다는 표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32분음표 4개짜리. 즉 8분음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길이만큼 맞추시면 돼요. 3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2개짜리, 5 있다는 표, 6 있다는 표, 7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4개짜리, 9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8개짜리가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데 점음표에 있다는 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점4분음표다. 점4분음표는 점4분음표, 4분음표 더하기 8분음표. 즉 이 아이는 8분음표 3개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눴을 때 3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6개로 나눠져요. 이건 다음에 제가 박자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눠지지 않는 숫자가 2개, 4개, 5개, 7개, 8개, 9개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다 있다는 표인데요. 나눠지지 않았죠.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음표를 그대로 가면 됩니다. 물론 점음표는 작곡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 아까처럼 2개로 먼저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나눠지지 않은 이 빈 공간을 이쪽에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 책들도 그렇고 AP 뮤직 디어리도 그렇고 또 서울예고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다른 예고에서도 이쪽에서 가는 방법만 쓰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가는 방법, 저쪽에서 가는 방법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 나눠졌죠. 안 나눠졌으니까 이 자리에서 2 있다는 표는 점만 떼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8분표로 나눠졌죠? 그럼 얘는 8분표 4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2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의 점입니다. 즉 이렇게 2 있다는 표다. 그러면 점 2분음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분음표에 2 있다는 표다. 그럼 8분음표에 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4 있다는 표다. 그러면 같은 음표 3개짜리입니다. 3개로 나눠졌으니까. 5 있다는 표로 3개로 나눠졌으니까 같은 음표 3개짜리. 그러면 5 있다는 표, 같은 음표 3개, 여기도 같은 음표 3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음표 3개, 즉 점 2분음표가 되는 거고요. 5개 있다는 표인데 이렇게 됐다 하면 얘는 같은 음표, 같은 음표 3개, 즉 점 8분음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세됐다는 표 나왔을 때 얘를 나눴을 때 2개, 4개, 8개다. 8개로 나눠졌을 때 그 사이에 3, 5, 6, 7, 9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5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럴 때 5 있다는 표가 나왔다. 어떤 음악이 나오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얘를 구하라 하면 얘는 2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미음표일 때는 같은 음표 4개짜리, 그리고 점음표일 때는 같은 음표 3개짜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음표가 될 것이고 얘는 점 8분음표가 될 것이에요.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민음표, 점이 붙지 않은 음표는 세됐다는 표는 같은 음표 2개짜리라고. 자, 어떤 거냐면 세됐다는 표면 같은 음표 2개짜리, 그리고 5, 6, 7은 같은 음표 4개짜리, 그리고 9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8개짜리라는 거. 자, 다시 보세요. 민음표 세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2개짜리, 5, 6, 7은 같은 음표 4개짜리, 9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8개짜리입니다. 랑 같은 길이에요. 그리고 점음표는 같은 음표에, 자, 2 있다는 표인 경우 같은 음표에 점을 붙이면 됩니다. 4 있다는 표, 5 있다는 표는 같은 음표 3개짜리. 4 있다는 표라면
네 있다는 표라면 같은 음표 3개짜리, 5 있다는 표도 같은 음표 3개짜리, 7 있다는 표서부터는 같은 음표 6개짜리. 그런데 5 있다는 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악보를 보고 미음표인지 전문표인지 골라낼 수 있고요. 만약에 다짜고짜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다 보면 됩니다. 같은 음표 4개짜리냐, 같은 음표 3개짜리냐, 두 가지를 다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있다는 표 쪽은 사실 많이 어려워요. 예중 예고 학생들 혹시 볼까봐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박자표, 그리고 세로줄, 마디, 나타낸 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